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19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은 후에 30년 동안 정말 한중 관계가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말 많은 교류가 있었고요. 정말 다방면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류가 생겨났었죠. 네. 한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농산물도 한국으로 수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중국으로 또 유학을 가는 한국 학생들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중국인들, 그리고 또 우리 동포 학생들 정말 많잖아요. 네,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중국 동포들, 또 귀화한 동포들 뭐 전부 합쳐서 80만 명이 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면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는 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시고요. 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중국 동포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국 동포 중에는 또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국인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귀화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된 동포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아우, 정말 잘 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자세히 모르니까. 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토요 초대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한중 방송 전기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오랜만입니다. 더 반갑네요. 네. 얼굴이 좀 이렇게 가무잡잡해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좀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다니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건강미가 있고 좋아 보여요. 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하고는 정말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한민족 체험 수기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럼요. 상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상은 여러 번 받았는데 어떻게 시상식에 한 번도 못 참가해서 좀 아쉽네요. 운이 없으시네. 운이 없으시네. 근데 영상 부분에서도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전에는 글로 쓰다가 후에는 영상을 했는데 2020년, 21년도에 연속 2년 동안 했는데 올해도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직접 뵙고 물론 뭐 잔치도 하고 상도 전해드려야 됐었는데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제 다 상패, 뭐 상금 이런 것들 다 전해드리기만 하고 우편으로. 그래서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신가 봐요. 그래서 혹시 또 한 번 더 해라고 기회를 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상까지 해서 좀 고마웠고 너무나 좀 신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수상 소감이 되셨네요, 지금. 그렇군요. 네. 이 대표님께서는 한중 방송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한중방송 뭐 우리 중국 동포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방송인지. 네, KCNTV 한중방송은 제한 중국 동포들이 서로 모여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
한국에서 방송업계에 종사했던 분들, 네. 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KBS에서도 많이 불러주시고 또 참여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교통방송에 또 서울교통방송에 나가서 네. 같이 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동포들이 소식도 알리고 또 여기 좋은 사례들도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 사회에서 많이 관심 가지게 됩니다. 네. 이제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 간병인들이 네.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고통을 토로했는데 그것을 우리 방송에 제작해서 발표해줬더니 이분들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서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뿌듯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지금도 계속 지금 연기를 달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중방송이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 매체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민족 신문이죠, 아마. 그렇죠. 예. 사실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4월 29일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2018년에 10주년 행사를 우리 좀 의미 있게 하자 해서 국회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은 또 15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내년 준비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15주년 행사에는 지난 15주년 동안에 한민족 신문에 발표했던 좀 특별한 기사 같은 것을 모아서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의 흔적, 이제 지금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지 않았습니까? 네. 30주년도 기념하고 또 우리 한민족 신문 15주년도 기념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 한민족 신문을 발행하면서 겪었던 일들 또 뭐 희노애락 같은 것도 좀 있고 특별한 사연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의 어떤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잘 살피고 계신데 최근에 중국 동포들의 창성, 창본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창성, 창본 뭐라고 풀이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이라면 성과 본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서 살다가 왔다고 해서 자기 성과 본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사실은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은 이런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그래도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와서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건 좀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나 전통을 이어가는데도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분통을 터뜨릴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핵심을 탁 해주셔서 그런지 저도 들으면서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전기룬 대표님의 성씨가 전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기룬이라는 함자와 함께 성씨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지금 정선전가거든요. 예. 네, 본이 정선인데 정선을 못 쓴다는 거예요. 뒤하면서 정선인데. 네. 네. 그 본관 정선을 못 쓰신다. 네, 정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성을 고쳐야 되나, 네. 또 본을 고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외국인으로 있을 때 예. 귀화하기 전에는 전을 사용 못해서 성을 사용하지 못해서 취엔이라고 사용을 했거든요. 네. 중국식 발음대로 취엔이라고 한글로 쓰는 거예요. 네. 취엔이라고 영문이나 뭐 다른 외래어를 쓴다 하면 또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한글로 취엔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몰라요. 우리 문법에도 안 맞죠. 그럼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에서도 한글을 배워와서 저 유치원부터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회에 나와서까지 전기룬이라고 썼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국에서 왜 그걸 못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네. 말 그대로 자기 성도 못 쓰고 본도 못 쓰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국인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 못합니다. 예. 그런데 들어보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동포들을 중국 동포들을 포용하는 이런 마음에서라도 이분들이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대로 그럼요. 써주면 되는데 이걸 왜 못 써주냐. 외국인 등록증에 있잖아요. 거기다도 지금 한글을 써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건의했고 했는데 이번에 귀화하면서 이번에는 또 한자를 안 써준다. 네. 한자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 본을 다 바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창성 창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왜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좀 자세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KBS가 아마 공영방송으로서 좀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서 좀 시정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내 성과 나의 본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뿌리 자체를 뭐라 그럴까 이거 굉장히 개념이 혼란이 오는데요. 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겪은 제가 귀화해서 바로 구청에다가 등록했잖아요. 근데 네. 초본부터 뭐 등본 다 하는데 저는 귀화하면서 전을은 써줬어요. 네네. 성을. 근데 그 가족관계 때 보니까 아버지는 나와요? 취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원래 중국식 발음해도 네. 취엔으로 해야 이게 정확히 한 발음이거든요. 네. 근데 취안이라고 마음대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이것도 범죄죠. 위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못 느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면 네가 왜 이렇게 했나 이거는 위조라 범죄라고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거든. 그래서 제가 구청 직원한테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거 없으니까 웃으면서 나는 성이 정관데 우리 아버지는 위해서 취아니냐. 그럼 웃으면서 우리 엄마가 혹시 문제 있지 않느냐 왜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실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네.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사실 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성과 본 그대로 사용하셨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다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정선이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한다 하니까 중국에서도 사용했는데 제 나라에 와서 왜 사용 못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구청 직원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네네, 법원에 그렇죠. 가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말 그대로 공무원들은 뭐 시키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마음대로 했다가 자기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용도 좋지만 우리 문화도 지키고 또 특히 전통을 이어가는 데는 이런 건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우리 전기룬 대표가 유난히 깊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좀 중국 동포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어디 가서 관공서나 뭐 법원에 경찰서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말하기 좀 힘들잖아요. 예. 좀 위축된 감이 있고. 근데 대부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리고 전 좀 뭐 글도 쓰고 신문도 발행하고 방송도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거는 좀 남들을 대신해서 내 나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신분증의 이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권에는 네. 한자하고 영문도 영문. 중국식 영문이면 중국에서는 백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영문하고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한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한국에서 한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한자를 써놓으면 대부분 다 정확히 읽거든요. 네. 그런데
신분증에다가는 한자를 안 써줍니다. 아. 그래서 영문을 쓰는데 여기 영문하고도 안 맞고 중국식이에.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 영문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병음을.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영문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이름자를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본다 하면 자기 신분증을 보고 우리 그림 그리듯이 오립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외국인으로 할 때는 이거 한글을 써야 된다 하고 많이 주장해서 이제는 지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 써주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니까 좋았던 게 통장을 개설할 때도 맞아요. 한글 이름을 다 쓸 수 있고 휴대폰을 지금 개통할 때도 한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증이 빠릅니다. 네. 네, 영문하고 하면 또 인증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거의 휴대폰으로 다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어 철자를 뜯어보면 역시 우리 한국어가 참 과학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은 한국어하고 영어를 여권상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지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글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었던 저를 예를 들면 제 성이 전가를 중국식 발음은 첸이거든요. 네. 그런데 첸이라고 우리 한글로 쓸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첸이라고 쓸 수 있는데 왜서 또 거기에다가 취엔 혹은 뭐 취안이라고 써야 되는지 두 글자를 합성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아마 발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우리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귀화하려면 우선 법무부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서를 제출하는데 그 신청서에 한글 이름으로도 쓸 수 있고 한자도 쓰고 영문도 다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이미 한자까지 썼기 때문에 그대를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옮겨놓으면 되는데 그 한자를 안 써주고 한글로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귀화하면서 그 서본에 보면 전기룬이 2개 있어요. 우리 내국인들은 한번 앞에는 자기 이름 한글 돼 있고 뒤에는 한자 있죠. 괄호 안에. 괄호 안에. 한자 있는데 그 괄호 안에도 한자를 안 쓰고 같은 한글로 2개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한자를 변기하려면 창성창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창성창본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라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없으면 여기에 이런 게 해야 된다. 네. 우리 중동포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창성창본 하려면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연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기 저는 지금 영등포에 살기 때문에 이 서울 그 남부 법원 관할입니다. 네. 그래서 창성창본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 남부 법원 관할에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이 5개구가 속합니다. 그래서 창본할 때는 구 단위로 창본해야 돼. 성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영등포에 사면 김씨면 영등포 김씨, 뭐 영등포 이씨 이렇게 되거든요. 구로에 살면 또 이렇게 구로 이씨, 뭐 구로 김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기 본인인데 구로다, 영등포다, 강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여기에 더 나은 게 뭐냐면 한양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양. 네, 서울에 옛날에 한양이라고 했다가 해서 한양이라고. 이거는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수학으로 말하면 공통분모나 똑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한양어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 창본할 때
구로, 영등포 이렇게 쓰면 너무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것보다 그래도 한양이 낫다 해서 한양을 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 아니 그럼 갑자기 김씨, 이씨, 박씨가 같은 본을 가지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분들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인회도 많지 않아요. 네. 정치인회 같은 경우서는 남이 들어오는 거 솔직히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이분들이 없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거 각자로 새로 엉뚱한 거 만들어 놓으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중국 동포들은 우리 문화도 다 지키고 네. 있고 최소한 예의적으로 우리 봐도 부모들한테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은 걸 그거 고치는 거는 너무 아니지 않을까요? 예. 아니 특히 또 우리 동포분들은 그 힘들게 만주 쪽으로 가시면서도 족보를 들고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꿔라 하니까 정말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중에 거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족보가 있으면 더 말은 안 합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 예. 족보가 있으면 족보가 괜찮군요. 있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네. 여기는 우리 꼭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족보가 있으면 그대로 해줍니다. 해주고. 그런데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족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걸 가져오라. 없는 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해주고 네. 모를 경우에는 이제처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고치면 어떻겠냐 얘기하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없는 걸 가져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없다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고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말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고칠 때 저도 좀 배짱 부렸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하니까 제가 피뜩 생각이 드는 게 그 정선은 강원도에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주소지를 옮기겠다가 거기 가서 하고 오면 다시 와도 되지 않을까. 저는 피뜩 그 생각이 들었거든. 네. 그래서 좀 배짱 부리고 안 해주면 말라. 나는 가서 옮겼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제가 대담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그 신청서에 한 서너 줄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자리 모자라니까 종이 더 달라고 해서 종이 2장에다 꽉 박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나쁜 말도 좀 썼습니다. 우리 지금 하면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하고 너무 옛날에 악연이라고 할까요? 많죠?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한테 창시 개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똑같이 일본에서 하던 대로 따라하냐. 이건 잘못됐잖아. 그런데 더구나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는 우리한테 창시 개명하라고 할 때 남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 사람을 버리려고 했다. 제가 거기다가 좀 나쁜 말로 막 써, 일본인보다 더 멍청한 짓이 아니냐고 막 이런 말까지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튿날에 전화 왔어요. 와서 사인해주면, 서명하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얼른 가서 사인하고요. 그거는 판사가 받는지, 그게 직원이 받는지, 저도 그게 아직도 물어 안 봐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그분이 그래도 제가 쓴 글을 보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해준 것 같아요. 아마도 뭐 그 격분했었던 그런 요소보다도 법적으로 이제 타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인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현재 우리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 자 그러면 성본을 새로 만드시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성본을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배짱 있는 분들은 자기가 뭐 억울함도 하소연을 하는데 대부분 하라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광명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기하하면서 전주 이씨거든요. 네. 그런데 광명을 산다고 해서 광명을 하라니까 그대로 광명 이씨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면 하란 대로 대본. 그래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뭐 영등포 구로 금천보다 조금 나오는 게 한양이다. 네. 이렇게 쓰는 분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중본을 떼보면 거기에 다 한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조가 되시는 거네요. 시조가. 네. 한양 네. 전 씨의, 한양 박 씨, 한양 이 씨의 시조가 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중국에서도 써왔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안 썼다면 이분들은 억울해도 안 하고 또 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도 써왔는데 그걸 한국에서 못 쓴다.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 동포들한테는 동포 취급을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토요 초대석. 오늘은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함께 동포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신 창성, 창본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중국에 이제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생활하는 뭐 아들 내외나 뭐 다른 분들이 귀화를 했다. 그럼 부모님하고 다른 본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 조카인데요. 네. 원래 허씨거든요. 예. 허씨인데 이 조카가 부모하고 언니를 초청하려고 했어요. 네. 자기 결혼으로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초청하려고 했는데 허씨가 여기 와서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식 발음이 쉬거든요. 예. 시실로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초청 서류를 보냈는데 영사관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성이 다르지 않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비자가 거부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부모하고 형제 자매도 다 갈라놓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본인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자까지 거부돼서 그거 다시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중국 신분증이고 그런 거 다시 해서 3번 제출해서 비자가 나왔어요. 네.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부모하고 형제자매도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수원에 사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김선숙이거든요. 네. 이름이 김선숙인데 귀화하면서 이래 김씨는 진을 발음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식 발음대로 쓴다는 게 진산수라고 만들어놨어요. 아하. 세 글자 다 틀렸죠. 예. 만약에 한자를 써놨으면 우리 김선수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진산수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렸던 친구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 들으면 다른 사람 줄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지금 한국에 계시고 여기 언니도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하고 형제자매들 성이 또 다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남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새로운 이산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산가족이 슬픔을 다 알고 있죠. 또 왜 이런 이산가족을 만들고 우리 문법하고도 안 맞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내가 진산수라는 거 생각도 못 했잖아. 네. 친구들도 그 사람이 누군 거 이름들은 몰라요. 사람 보고 진산수라면 너 왜 이렇게 됐나? 그러겠네요. 네. 아니, 선숙이었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됐냐. 근데 그게 법무부나 구청에다가 문제를 좀 제기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던가요? 또 많이 제안해봤는데, 제일 1차적으로는 법무부하고 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법무부에서 행안부에다가 귀화하면 또 이 행안부의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연결해서 이제 구청에는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네. 법대로 한다. 공무원들에는 네. 자기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는 아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얘기하고 직원들도 우리는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럼 시청에다는 얘기해봤거든요. 시청에서 얘기하니까 시청에서는 서류를 발급할 때도 보니까 너무 자기네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도 그리고 법무부도 시청에서는 자꾸 제안하거든. 근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아직 네. 관심도 그렇게 못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데서 노력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말씀 들어보면서 이거 사실 그 전반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못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빨리 이렇게 쉽게 인정을 못 해주고 못 바꿔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이미 그 신청서에 몽땅 거기서 다 썼잖아요.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그걸 왜 고치려고 하는지.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는 이미 그 서류를 그대로 넘겨줬다.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에서 한다. 자꾸 이렇게 했는데 전 행안부 장관도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장관님이 바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기대 걸었거든요. 장관님 이거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 하신 얘기는 그래서 직원들한테다 서류 받아라. 그렇죠. 제가 그 자료를 네.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도 없어요. 네. 아니, 어떤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장관님이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장관님 혼자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 라고 바로 고치실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다면 종친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전기룬 대표다 정선전 씨, 그럼 정선전 씨 종친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친회에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가게 됐고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해서 중국에 살다가 이번에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 본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그럼 종친회에서 좀 나서주지 않나요?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종친회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친회에서 다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종친회 다니면서 여기 영등포 당산동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다. 예. 근데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들 또 필요하고 불편사항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걸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상식 개명한다고 그렇게 우리 싫어했는데 우리가 하면 돼. 제일 지금 기억이 나는 부분이 야인 시대 있잖아요. 그때 2002년도에 시작했던 거야. 그 야인 그 야인 시대에 그거 제가 이 상식개명 때문에 창성 때문에 여러 번 봤거든. 그 40회에 보면 김두한 씨한테 그 어른들이 찾아와서 상식개명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김두한 씨가 왜서 내가 해야 되냐고 배짱 부르면서 어르신들한테도 좀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다가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냐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영하면서 그대로 한다. 저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종친회를 찾아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법무부에서 기여할 때 서류를 그대로 넘겨주고 행안부에서는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포들한테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든지 꼭 해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조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동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런 동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특히 거기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제일 많겠죠. 네. 이분들이 억울하게 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미 예를 들어서 김 씨다 했는데 이것을 여기 성동구에 계신 분은 성동김 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억울해서 저보고 바꿔달래. 근데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저도 한 20명 정도는 제가 서명 받아놨어요. 예. 그러면 한번 이거 서명한 거 가지고 제출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거 고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광명이 씨라고 했던 분도 자기도 고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법전 소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 이분들도 그런 참여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창성창본해서 모든 것을 발급받았던 분들이 본래 내 모습을 되찾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특별한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내가 바꾸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은 따로 세운 건 없고 네. 그 대신에 좀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는 다 지금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요. 일단 의견은 다 같이 모였었네요. 네. 그래서 한번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죠.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야죠.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뭐 좀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제안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단 관심은 가지는데 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뼈라기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억울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는 취아니라고 성을 썼는데 저는 정갈로 돼 있고 가족 관계에 그렇게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중국에서 공증해오래. 아버지 전씨라는 걸. 그래서 공증해다가 서류를 놔서 그걸 바꿔가서 했거든. 그냥 공증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한 3개월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비용도 더 들고.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얘기밖에 없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넘겨줬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넘겨줬다는 건 그 서류가 한자까지 다 그대로 신청서에 있는 거 넘겨줬잖아. 그 국적 귀화 허가 나오면 그 서류들은 그럼 행안부 쪽으로 넘어가잖아. 근데 행안부에서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행안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안부가 가장 상위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동포 여러분들의 이런 그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간절해지네요. 빨리 고쳐졌으면 다 좋아하겠죠. 그리고 사람이란 그렇잖아.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마음에 너무 큰 상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도 또 이런 걸 잘해줘 봐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또 이분들도 우리 더 기여하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생활하시면서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버셔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 부양도 하고 그러시면서 너무 바쁘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문제까지 신경을 쓰실 겨를이 좀 없으셨는데 요즘에는 동포 여러분들이 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전 대표님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제안해서 토론도 해보고 이러면 이분들을 대부분 이제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한국 생활에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를 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할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동포들도 이제 너무 오래 여기 정착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법무부하고도 논의도 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아직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원래 18일 날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저도 그때 좀 협조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역들이 막 소멸되는 이런 것들만 곳이 많잖아요.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걸 이미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역을 살리고 우리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좀 정책적으로 많이 완화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조만간 좀 쉽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비자 얘기, 신분증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대표님께서는 동포들이 그 신분증에 한글 이름을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정말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고생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10년 동안 그거 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할 때 2009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몰랐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니까 네. 자기 전기료는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사업자 등록증에 제일 처음에 발급했던 사람들 취엔지윈 이렇게 됐거든요. 네 글자로. 네. 다른 사람 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저만 알죠. 중국인 사업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네. 남들이 봐도 어제 제출하면 이건 네 거 맞냐? 네 이름이 이게 아니지 않냐? 남의 걸 갖다가 도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럴 수도 오해도 받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얘기했더니 세무서에서 쉽게 안 바꿔주는. 네네네. 그래서 여권도 막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그럼 이거 읽어보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좀 어떻게 다투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변경했거든. 그런데 다른 서류로 넣으려니까 계속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취엔지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법무부하고 얘기하고 뭐 잘 안 되니까 또 그 제일 1차적으로 등기소. 네. 등기소에서 해결했어요. 등기소에 가니까 등기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등기소에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나는 우리 한글 제대로 쓰면 좋은데 한글로 네 글자를 만든 거 싫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차라리 여기다 영문을 그러면 그대로 여권 그대로 써주면 안 되냐. 자기네 토론을 하더니 그게 된대. 그러니까 그게 된다 하니까 그다음에 저 한수를 더 떴죠. 그러면 한자를 써줄 수 있냐. 그랬던 게 들어가서 토론해보겠다고 해서 토론하더니 한자 가능하다는 게. 네. 한자를 쓰면 우리 한글로 다 이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요게 가능하니까 한글 된다. 이래서 법무부 설득해갖고 그때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야 할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더니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과장님이 새로 부임한 과장님이신데 여자분인데 엄청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그분이 주도해서 바로 10월 달에 회의했는데 11월 달에부터 발급하자. 네.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발급 시작했는데 거기 얼마나 좋았는지 한참 기뻐했는데 2013년도에 또 그거 중지시켜버렸어요. 법무부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13년도에 중지시켜 그때부터 다시 했는데 마지막에 19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시간이 엉근 10년이 걸려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한글 이름을 같이 기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죠? 지난 10년을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은, 성본 찾는 이 문제는 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복잡한 그래서 이제 일들이잖아요. 그건 더 복잡하니까 예. 20년 걸릴지 혹시 또 운이 좋아서 또 5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고쳐질 거는 같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게 강요하는 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을 또 동참하고 하면 특히 내국인들이 동참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 호응해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그 신분증에 한글 이름 같이 기재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시면 자신의 그 신분증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막 우리 이렇게 신분증 나왔어요. 그리고 보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말 그거는 기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뭐 중국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연변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우리 연변은 조선족 다 지주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연변에서 중국 신분증은 한글을 위에다 써요. 아예 변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밑에다 써달래도 안 써준데 중국에서 오히려 한글을 위에다 써주거든요. 간판도 허가를 받는데 한글을 안 쓰면 간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개방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켜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한국이 더 개방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쪽에는 좀 더 뒤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뭐 창성 창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그 외에도 요즘에 동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올해가 한중수계 30주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0주년 동안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정착해 왔는지 네. 이런 건데 되게 관심이 있거든.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네. 배운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도움이 컸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정착해 갈 거냐. 지금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할 거냐 이것을 지금 논의할 때가 됐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는 수도권 생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칠 수도 있잖아요. 또 나이도 들고 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중 관계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동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늘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이 네. 그거거든요. 전기근 그렇죠. 대표가 정말 우리 동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 가지고 네. 속속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기사화하고 이게 생활이신데 힘드리겠습니다. 제 힘까지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요 초대석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많이 써주세요. 네, 네. KBS도 이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네, 네.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BS 힘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